예, 언제나처럼 여러분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치권을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예. 이게 지금 거의 뭐 두 번째 이 재회동에서 합의를 못했다 그러고. 예. 근데 이게 사실 원인 따지고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안 그 자체보다도 예. 국민연금의 소득 이 소득 대비 얼마나 나중에 돌려받느냐. 예. 예? 이거 50%로 올리는 거 이거 때문에 결국 통과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렇죠. 이번은 이 국민연금이 위주가 아니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이 위주 아닙니까? 원래는 그랬죠. 예. 예. 그런데 마치 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이 안 지금. 돼 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양당이 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결국 이 돈은 연금 받을 때 더 내고 적게 받는 예. 그렇게 해야 결국 이 적자 폭을 줄인다 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더 낸 건 내되 더 많이 받겠다는 것도 포기 못하는 그런 협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개선에 큰 보탬도 안 되고 더구나 이 공무원 연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국민연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당이요 결국 이 어느 이 압력 단체 또는 이익 단체에 대한 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결국 이 협상을 자기 이 생각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공무원 단체가 우리 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계기로 해서 그걸 만들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 실력은 안 되는데 더 많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인심 쓰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된 거죠. 국가 재정은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인심 쓴다 하더라도 여력이 있어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말이죠. 아베가 이 수상 취임하기 전에 일본에 처음으로 그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예. 그런데 그 3년도 못 가서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 정권 잡을 때 너무 많은 이 복지 공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복지 공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국민들이 너희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아베로 바꿔서 지금 아베가 이 보통 국가를 놔두고 극으로 가고 있는 거 이런 거 빌미를 줬어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면은 결국 그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만약 이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이 말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내년 총선에 쟁점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야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을 할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말이죠. 누가 그래도 그 속에서도 옳았냐 이걸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타협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이 결국 이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말이죠. 야당이 동의 안 하면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절대적인 권한이 되어 버렸어요. 국회 운영이. 그래 국회에서 의석수 많은 것이 국회 운영의 장점이 아니에요. 의석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180석이 못 되면은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통해서 어느 당이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180석 이상 만들어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이것을 뜯어 고쳐야 다수결 원리에서 국회 법이 통과되고 말이죠. 국정에 보탬을 주는 그런 국회의 이 결의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안 되면은 내년 총선 이후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문제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바로 이른바 특별사면. 바로 이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도 아주 발빠르게 이번에 이 특별사면 제도의 개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들어보시고 대표님과 계속 얘기 나눠보죠.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는 그 액션으로 들어간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물 드셔도 저는요, 돼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번개같이 그냥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대통령 책임져야죠. 예.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저런 그 주문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나 이 사면은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면은 하는 데 있어서 절차는 있지만은 어떠한 이 사람이 사면에 해당된다는 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말입니다. 사면 조건을 또다시 논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재탕하는 것이 된다. 난 그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고 말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면을 하느냐.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과거처럼 남발하면 말이죠. 그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고유 권한인데. 예,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는 그 사면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 이런 이 부정부패가 생겼다 이러는데요. 그 마치 이 부정부패가 전 정권의 잘못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전 정권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요, 당군 이래부터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요. 어느 정권이고 우리나라에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도 됐지만은 정권 초기에 사정 안 해본 정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되풀이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번은 정부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런 걸 조사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사면에 관한 것을 다시 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새로 사면법을 만든다. 이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혹시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이것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공격 소재다. 이런 데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사정치민주연합은 저는요. 그걸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 행위다. 누구를 사면했느냐 하는 건 대통령 마음이지. 조건에 맞으면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했냐 하는 것은 그건 정치 공세다 그랬어요. 정치 공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요새 솔직한 얘기로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자꾸 눈이 갑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복잡하잖아요. 백바지들 안 입고 이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백바지는 그때 당시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 처음 입성할 때 이 백바지 입고 갔다가 계속 백바지고 난인구는 2003년 9월에 민주당 해체에 반대하면서 당무의장에 난입한 그 민주당 남성 당원들이 전부 난인구바람이라서 난인구인데 이게 지금 백바지 대 난인구의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또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언론에서 그걸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서 흥미본위로 이 싸움을 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땐. 친노 대 민주당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렇게 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과거에 우리 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말이죠. 소위 노무현 그 세력을 제압할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당내에서 그렇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수백 명 연의원 국회의원 만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키라고 지령하니까 전부 그리 가서 노무현 사람 다 돼버렸잖아요. 김대중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그리 가야 감투도 쓰고 안 그렇습니까? 뭐 찬물이라도 얻어먹으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옛날 추억이지 그거와 아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그때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닝구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 백바지만 있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러면 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이 또 다 문재인 대표 사람들이 됐다고 보세요? 그렇게 봐야지. 아니요. 거기는요. 그렇게 보세요? 문재인 이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그 자체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물러나시고 이 김대중 대통령 직계 이 정치인들이 당권을 잡고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닳지요.
예.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 호남 쪽 그 민주당 세력이 지금 신노에게 공격하는 양태다. 예. 이렇게 해서 공수가 바뀌었다. 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적으로는 소수해서 예전엔 당했는데 지금은 예. 공격하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 예. 예? 이제 여차하면은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고 예. 두 번째 뭐냐면 아니면 우리 천정배 의원 신당 가겠다. 예. 이런 식의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요. 예, 지금 이 호남의 정서는요. 예. 친노하고 같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이건 언제 나누어지든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입후보 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공천이 보장돼요. 지금 친노한테는 공천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자기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천정배 의원 혼자 말이죠. 정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 사람하고 연합전선을 펴고 말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공동의 가치를 설정해서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 운영에 있어서 완전히 이 지향하는 바의 이 이념이 뚜렷하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당 체계를 갖추고 그리고 또 이 지금까지 정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태여 합류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예. 완전히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말이죠. 예. 다만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에도 결국 이 전국적으로 말이죠. 이 그런 20명을 잘하면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 예. 말씀이신데. 교섭단체가 되면요. 저는 국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아니, 왜 지금 그러냐면 국회 선진화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 때문이라도 충분히 돌아가고 예, 캐스팅 보트를 그렇죠. 쥐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교섭단체가요 어느 지역 중심으로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예산 얻어가는데 말이죠. 여당하고 말입니다. 같이 해가지고 예산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고 자기 지역 예산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산적인 정치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이 천정배 의원이 당선을 계기로 해서 그런 동력이 생겼으니까 이 동력을 그대로 살려서 정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다행히 제가 듣기로는 영국 같은 데도 연정이 나온다고 하고 말이죠. 또 구라파는 거의 다당체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기 그 북구 쪽 스칸디나비아 예. 그쪽은 다 다당제도고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당제도죠.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정당이 다당제 되는 데 있어서 분열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당이 잘하면 왜 분열합니까? 예, 그리고 그럼 정당에서는 이 자기네들하고 대항해서 입후보 하면 분열이라고 하고 예. 그럼 자기네들을 위해서 전부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경쟁으로 봐야죠, 그것을.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경쟁으로 예. 봐야 돼요. 예. 그 경쟁에 이기면 당선되는 것이고 예. 경쟁에 지면 당선 못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그렇잖아요. 물건도 말입니다. 경쟁이 심할 때 값도 싸고 질도 좋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우리 정치 틀을 국민의 힘으로 다시 짜야 정치다운 정치를 우리가 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이러다가 덜컥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면 많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 그렇게 되면 또 그대로 무슨 이 당에서 뭐 결정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당이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같은 그런 영광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친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자꾸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보십니까? 예,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 은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는 한 번 이 병으로 비유하면 한 번 정치병에 걸리면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요. 죽어야 정치병이 없어지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언제 말이죠. 되살아날 줄 모르는 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예. 근데 그 결국 손학규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민주당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문재인 대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손학규 전 대표가 예.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꾸 제시가 되는 건데 예. 손학규 전 대표가
아무래도 예전에도 친노들한테 많이 밀렸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당심에선 이겼는데 모발심에선 졌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만약 손학규 전 대표가 설령 다시 컴백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힘이 좀 받을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건 지금 비노가 당권 잡아가지고요 지속된 예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김한길 지금 이 안철수도 친노가 잡아가지고는 예. 이 실패했어도 가겠다 이겁니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예. 아, 이거 근데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친노를 탈피하겠다고. 점점점.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얘기는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계파의 기억자도 나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가 그러고요. 아니잖아요. 엊그제 광주 가서도 아, 맞아요. 뭐 예. 책임지겠다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그런 말 해놓고 서울 와서는 자기 행동이 없잖아요. 음. 예. 그리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로서 내일 선거하니까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자기가 그 원내대표 된 것도 친노들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둔다고 말이죠. 친노를 공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자기가 이 여러 가지 지역구 의견이나 주변 얘기 들어서 요다음 선거에 지장이 있다 하면 그건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치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총선 대선 치르기 힘들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상황은 어렵죠. 그러나 정치는 언제 어떻게 또 이 변할지도 경기가 모르니까. 마련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광주 잠깐 그거 좀 여쭤봐요. 광주 갔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야당 대표 민주당 새정치 아니 하여간 민주당 계통의 대표가 이 광주 가가지고 피켓 시위 해가지고 그거 또 당혹해가지고 피한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그런데요, 저는 그 양반에 대해서 뭐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 광주 내려간 거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선거 바로 끝났는데 예. 선거 때 23% 이상이 무소속 줬어요, 유권자에.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나 이 야당에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좀 풀릴 때쯤 돼 가지고 내려가서 사과도 하고 해도 안 늦어요. 그런데 화가 막 이렇게 올라 있다가 지금 이겼다고 기분이 좋아 있는데 그거 갔으니 거기서 좋은 얘기 듣겠습니까? 예, 그건 뭐랄까 시기를 잘못해 간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예.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너무 나갔다 이제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갈 예, 건없다. 그리고 이번에요 예. 천정배 그 후보를 밀고 예. 운동한 사람들이요 광주나 전남의 시민단체, 대학 교수들도 있지만 거의 민주당원들이었습니다. 예. 그래 제가 아는 그 후배들이 거기 가서 선거운동 많이 했어요. 그래 이제 가끔 나한테 전화해서 선거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선거 자네들 자신이 있는가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렵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짜 내일이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있네요. 뭐 추대하네 뭐 하나. 그러면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를 놓고 다음 주에 또 대표님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